안녕하세요 복팟 애청자 여러분. 복팟 40회입니다 벌써. 오늘은요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해야지. 불쉿 불쉿. 바우 해야지. 바우. 불쉿 불쉿. 그건 아니지 뭔 소리. 진짜 개소리다. 책 제목이 너무 웃깁니다. 네. 개소리에 대하여.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on bullshit. 그렇죠. 미국에서는 불쉿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그냥 영어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표현인가 봐요. 그래서 불 다음에 밑줄을 긋고 소개를 했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똥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안 나오니까 개하고 X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쉿이 막 공식 용어에서 안 쓰는 건가 봐. 근데 영화 같은 데는 많이 되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뭐 궁금했었어. 존나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이 톤은. 이거는 소똥. 소똥. 불이 소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예. 쉿은 똥이래요. 예. 그러니까 소똥이란 말을 공식 언사로 하진 않잖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이런 끼리는 개똥 같아 데다가 그런 거잖아. 그렇지. 불시타네 이런 거지. 그런 거 같아. 애들이 얼마나 존나를 그냥 잘 쓰는데 존나 많이 써요. 한수 위하고 한수 위하. 또 성강사 또 막 나간다 또. 이게 뭐 아니 이건 애들이 다 쓰는 말인데요. 관용어지 뭐. 억울하다. 너무 기독교판이네. 진짜. 부스잇. 자, 그래서 오늘 프랭크퍼트라는 분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제목 필로소픽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책 얘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표지랑 얘기해보자. 우리 사는 얘기 님이 예비해서 했고 네. 그럼 바로 들어가서요. 음. 책의 표지와 제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아니 일단 이 책은 손바닥만 해요. 맞아요. 엄청 컴팩트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그렇지만 그리고 클래식하고 그것은 펼쳐보기 전 이야기였죠. 하드카바에 하드커버에 아주 양장. 양장에 그리고 글씨가 음박. 아 그러네요. 너무 세련됐는데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있어 보였어요. 뭔가 이질감이 네. 있어서 또 신선한 느낌이랄까? 저는 재밌는 게 이 책을 카페에 가서 이제 요새 카페 갈 수 있어서 아주 특별같이 달려가서 딱 읽고 있는데 그 카페 주인분이 뭐 갖다 주시면서 재밌는 책 읽으시네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 약간 뭔가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었나 봐요. 이거 아마 온 불시스로 팔아서 아무도 안 샀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개소리에 대하여 하니까 너무 신기하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 이거 약간 빨간뼈 이런 게 너무 이게 철학책 느낌이 안 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진짜 책 자체가 작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 재밌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 있는 책처럼 생겼는데 제목은 개소리야. 꾸준은 되게- 어땠어요, 표지? 저도 이렇게 너무 오히려 표지가 막 깨발랄하고 이랬으면 오히려 조금 이 매력이 덜 보였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주 출판사에서 잘했어. 지나치게 개소리니까 막 가볍게 막 예, 대만세계다 예, 이랬으면은 개가 그려져 있거나. 어. 아니 그랬을 수 있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 철학책이라는 생각은 처음에 못했다가 근데 이제 내용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다시 표지를 보니까 마냥 가벼울 네. 수만은 없는 그런 거였구나. 근데 솔직히 이게 이제 페이지가 총 한 80 몇 페이지잖아요. 네. 억지로 근데 늘린 거예요. 실제 아, 본문은 짧잖아요. 근데 80 몇 페이지가 이렇게 진도 안 나가는 난 진짜 난 정말 초반 그러니까 나 진짜 초반에 솔직히 진짜 미안한 15페이지 말인데 내용을 떠나서 가독성 불신? 떨어져서 진짜 이 개소리야.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할 만큼 약간 기분이 상했다. 마음이 좀 상했다 초반에. 자존심도 상하고 네. 이 짧은 책을 내가 이렇게 쩔쩔매나.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이유는 확실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구글링을 할 때 우리 꼬조가 알려줄 거예요. 알았어요. 어쨌든 표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 책 분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거 좀 소개를 우리 꼬조님이 해주시면서 저자 얘기도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제가 책에서 조금 요 부분만 들으시면 책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뽑아왔는데 먼저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말할 때 그는 오직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바를 말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에 상응하게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개소리쟁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효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네. 딱이네. 요게 딱 이제 개소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조금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또 두꺼운 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짓말이랑 개소리를 구분은 하는 부분을 더 읽어드리면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
사실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 이렇게 이익이라는 부분도 조금 강조를 개소리는 하고요. 이익과 관련돼 있죠. 진실 여부와 상관없는 이익과 관련. 그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그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영어로 적힌 이름만 보면 프랑크푸르트예요, 이름이. 근데 그러네. 영어식으로는 뭐 프랑크퍼트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인가봐. 네. 저희가 막 그러네. 이 책이 뭐 되게 진지하게 표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앞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냥 일반 대학교도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누가 철학과 고른 거야 이 교수고요. 책을? 그리고 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개소리에 대하 이렇게 해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참신한 소재로 글을 썼지만 이 사람의 주 전공은 데카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지하고 그런 합리화 글을 이런 거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의 그래서 뭐 이 사실 저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도 이 개소리에 대하여의 역자가 뒤에 옮긴이의 말에서 이 저자와의 좀 사연 이런 것들을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자분이 이 프랑크퍼트가 공부하는 대학에서 또 대학원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분 수업에 들어가서 뭐 데카르트에 대해서 논문을, 그러니까 짧은 글을 써가지고 되게 자네 글을 재밌게 읽었네라고 프랑크퍼트에게 뭐 찬사를 받기도 했다. 뭐 찬사라고는 말 안 하셨지만 그렇게 조금 자랑도 하시고 프랑크퍼트는 뭐 이런 책뿐만 아니라 사랑의 이유, 평등은 없다 이런 책도 썼는데 요 저희가 읽은 개소리에 대하여도 조금 약간 짧고 굵은 한 방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책들에서도 사랑의 이유 같은 책에서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사랑이 다른 모든 행동들의 이유다. 이런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등은 없다라는 책에서도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우리의 관념을 뒤엎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철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석 철학 계통이야. 이게 뭐냐면 언어 분석을 하는 사람이야. 뭐 관념, 뭐 신 이런 게 아니라 문장, 명제, 명제의 진위 판단 그걸 분석하는 게 또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철학 계통의 두 계열이에요. 이런 걸 하거나 관념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쪽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실무적이고 언어의 의미를 찾는 일에 특별하게 의미에 신경을 엄청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쓸만도 하죠. 개소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개소리의 의미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개소리 용례 분석을 통해서 막 다른 거랑 비교해보고 그러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자 구글링까지 뭐 프랑크푸르트인 줄은 몰랐네. 프랑크퍼트. 네,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언어 분석 철학자의 글입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승전 예엔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기승전 예엔. 옌. 개소리에 대하여는 시작부터 그래서 끝에도 초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그게 아니라 이제 개소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되게 이 개소리라는 거를 왜 주제로 왜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유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에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보면 개소리란 무엇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 개소리가 많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뭔지를 아주 짧은 단상이지만 좀 깊이 있게 다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보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옥스포드 사전에서 영어로 이제 개소리 비슷한 자기가 느낀 협잡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뭐 협잡이라는 이제 비슷한 말을 이제 누가 그 뭐 누구야 그 어떤 또 이름 나와요. 그 사람이 쓴 말을 블랙 어쩌고 블랙이 쓴 말을 보고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짓기 시작했는데 끝났구나. 그렇게 하지. 걔를 지져줬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60여 아셨죠? 끝났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대박. 개소리는 뭐 장난 아니지. 무슨 얘기했니? 대박. 근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 이 황당함이 제가 첫 페이지에 맞아요. 아주 잘 묘사했어요. 첫 페이지를 느꼈을 때 느낀 황당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책 전체는 80 몇 페이지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이 한 그렇지. 4, 5페이지까지가 80페이지처럼 느껴질 만큼 맞아요. 좀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맞아. 솔직히. 그래도 한 20페이지 넘어가면서는 오, 갑자기 네. 막 내리막길 같은. 맞아, 근데 맞아. 그러다가 진짜. 끝나. 그러다 끝나죠. 맞아, 그게 좀 아쉽다. 맞아. 난 좀 더 다양한 예와 그런 걸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옹기님께서 좀 더 뒤에 덧붙여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옹기니 뒤에 또 무슨 해제도 또 있던데. 다른 분이 쓰신 거 보니까 또 여러 얘기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의 줄거리는 줄거리랄 게 없구나. 네, 60초 동안 설명하기 어렵는데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책. 설명문이죠. 네. 네, 그냥 맞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네. 네. 그리고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을 질문들을 던져놨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걸 제가 읽었다. 읽은 것이 곧 줄거리다라고. 희대의 개소리네요. 야. 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막 적용이 돼요, 저절로. 반성되고 아니면 뭐 아니, 누가 개소리 했더라 이게 아니 떠오르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 개소리라는 걸 진짜 알게. 진짜. 내가 했던 게 개소리였구나. 나 지금 개소리 중이잖아. 막 이렇게 알게 돼. 분간이 되기 시작했어. 예, 조금 그냥 느낌적으로. 오케이.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알았어요, 기승전엔. 네, 어쨌든 알았어요. 60초 아셨죠? 네. 네. 아, 이런 책. 자, 그럼 제가 이제 저 뭡니까 아나토미 분석을 한번 분해 한번 좋아요. 해볼게요. 이 책을 왜 선정했냐면 우선 우리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원재 목사님, 그야말로 책 라이브레리언이라고 해야겠죠. 네. 하여튼 책을 건드리면 늘 책을 얘기하는 이제 그분이 추천해준 책이에요. 요즘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대중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막 그런 책을 찾는 중에 네. 이걸 발견했대요. 개소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상 용어 중에 개소리가 있다. 그래서 흥미롭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거 말할 만하다. 네. 예. 우리 일상에서 개소리가 어떻게 되나.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개소리의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 용법에서 개소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특혜인님. 우리가 말할 때 이거 개소리잖아. 뭘 언제 그렇게 말해요? 아우. 뭐 실없는 얘기하거나 뭐 실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 개소리 하네. 약간. 넌센스? 넌센스. 말이 안 되는. 말이 어. 안 될 때.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개소리라고 하진 않고 좀 기분이 상하거나 약간 기분까지 예, 상해요. 예, 예.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좀 무례하거나 헛웃음을 칠 때까지는 개소리라고 안 해. 예, 그렇지. 웃기네. 약간 이 정도. 신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데 좀 더 가면 예, 더 가면 이제 개소리 하네. 선을 좀 넘으면 야, 개소리 아니야. 약간 불쾌함이 이렇게. 동반돼. 그렇지. 불쾌함이 붙은 신소리. 네. 근데 또 완전 불쾌한 건 막 막말 뭐 이렇게 그것도 얘기하는데 또 아니지. 그거랑은 또 아니, 다른 막말까지는 거 안 같아요. 갔어. 네, 네. 근데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 그렇죠. 썩 좋지는 않아. 그래서 개소리 이렇게 말해. 네, 근데 완전 개소리. 지금 이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낌하고 매우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분 철학자잖아. 네. 철학자니까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 책 전체에 흐르는 두 개의 라이벌 언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개소리랑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과 개소리를 확연히 구분합니다. 네. 공통점도 있긴 있죠. 뭐 속이는 게 있으니까 둘 다. 근데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맞아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거짓말보다 개소리가 더 위험하다. 이게 그걸 좀 이분의 신선했어요. 입장이에요. 그게 의외죠. 음. 거짓말이 사실 위험하죠.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이분 오늘날 상황에서는 개소리가 더 만연해 있고 만연해 있는데다가 효과는 더 증폭될 수 있는 게 개소리다. 사람들한테 좀 더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어.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부분이 더 위험한 거죠. 마치 뭐라 그럴까? 그렇지. 코로나 같은 경우가 개소리고요. 옛날에 있는 그 뭐지 무서운 거. 뭐 사스 호환마마. 그게 오히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적 분이 소환마마 지금 나 아주 어렸을 세상에 때 순간 어떤 몇 장면이 떠올랐어요. 호랑이가 막 호랑이가 나오고. 얼굴에 수도 그 얘기를 꼬조가 하냐? 왜 세상에. 마마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지? 뭐 어디 마마 그러니까. 아니죠? 예, 예. 비디오 테이프 보신 거잖아요. VHS. 그게 개소리야 그게. 저건 그래도 진실인데. 말하니까. 이건 신소리. 그렇지.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야 이제 좀 구분이 간다. 기분은 안 나빠. 그러니까 이 책 때문에 좀 그래. 기분은 안 생겼어. 귀찮아. 소리. 귀찮아.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코로나가 코로나. 대표적인. 코로나가 만약 개소리라면 이 거짓말은 아주 아주 강력한 어떤 병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진짜 안 좋고 위험한 건데
막 퍼지진 않아.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빵 퍼질 수가 있고 어. 더 만연할 수가 있어서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그리고 덜해서. 코로나가 좀 감기 가볍다고 생각하는 가벼워서 확산이 세잖아요. 느낌이 드니까 어. 좀 사람들이 덜 주의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그런데 전체로 만연하고 경제가 멈추게 되고 의외로 삶을 더 센 병균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 안 했던 뭐, 건데 지금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네. 너무 웃긴다. 개소리는 코로나다. 약간 개소리로 갈 뻔했는데 지금 개소리는 정리됐어. 코로나다. 이제 개소리 코로나 코로나다. 탄저균 같은 거, 탄저균 네, 무시무시한 네,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오히려 거짓말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그래도 주목하게 만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겠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게 만드는데 개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 하고 치부해버리지만 은근슬쩍 달라붙어 있는 약간 어느새 와보면 여기 달라붙어 있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개소리와 거짓말의 비교인데 그 비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거짓말은 진리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다. 맞아. 진리라는 걸 거짓말쟁이도 알아. 그렇죠. 그 자기가 하는 게 거짓말인 줄 또 알고 있어. 이게 거짓말이야. 네. 그런데 이 개소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맞아요.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상관 상관없는 안 거야. 해요. 없어.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개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창의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 있어. 뭘 하든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게 여기서 이 이제 크레 뭐야 크레용 파. 이 분. 크레용 파도 프랑크푸르트. 갑자기요? 프랭크푸르트. 이 프랭크퍼트가 말하는 게 프랭크퍼트린다. 괜찮지? 오, 신소리. 이 프랭크퍼트가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찌 됐건 진리값에 영향을 맞아요. 받는 그렇죠. 거지. 맞죠. 개소리하는 사람은 아무 신경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어 무슨 소리 하는지도 중요하지 몰라. 기억도 않고 없어. 맥락도 바꿀 수 있고 뭐 가짜든 진짜든 뭐든 어쨌든 활용해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면 그만인. 그렇죠. 그게 다지. 예, 그게 개소리다.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 부정확해요. 큰 관심이 없으니까 맞아요. 자기가 묘사하는 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관심이 없어서 없어. 주제, 대상,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까지도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정교해야 돼요. 거짓말을 성공하려면 예. 진짜처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장인 정신.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긴장해야 되고 그렇지. 진짜처럼 가장을 해야 되니까. 똑똑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부정확함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거짓말은 예. 신경을 쓰는 건데. 굉장히 신경 써야 돼. 근데 개소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뭉뚱 이렇게. 만약 죽은 걸 당해서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그럼 또 딴 얘기하면 돼. 그렇지. 예. 자기도 타격받지 않고. 와 근데 너무 진짜 존경스럽다. 이분이 아니 개소리 하는 사람이야. 창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네, 창의적이고 그리고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물론 이제 진짜 몰라서 자기가 몰라서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기 개소리는 세상 속편한 사람인 거고. 왜냐면은 남들이 뭐라고 그냥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그럴 수 있는 정신 막 이렇게 남 신경 쓰고 막 나 이 말 옳은지 아닌지 막 검열하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기가. 근데 개소리하는 사람 세상 부럽다 진짜. 이 왜냐면 상관을 안 해도 되니까. 개소리도 사실 큰 범주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치. 그죠? 큰 범주는 거짓말인데 허세에 가깝다. 과장이 좀 가깝고, 그리고 문제는 자기의 의도.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의 아주 정교한 분석은 뭐냐면 이 뭡니까? 개소리 하는 사람이 숨기고 싶은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도, 자기 속셈을 감추고 싶대. 그거 외에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그 속셈의 대처는 뭐냐면 나 잘나 보이지 않나요? 저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를 숨기면서 진지하게 역사적 이야기, 뭐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계속 진정성 있게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자기 그치. 잘났다는 말을 하려고 온갖 얘기를 한 거야. 좀 너무 찔리네요. 약간 왜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근데 사실 좀 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요. 말이구나. 그치. 이런 경우 사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많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나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막 그냥 하는 거야. 아는 체 하면서 그럴 수 둘레둘레 얘기하는 그렇죠. 아니 근데 포장하고. 진짜 그래서 개소리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을 갖다가도 얼마든지 왜곡할 수 맞아요, 있다는 게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변주하는 거지 진짜. 네, 아니
팩트야. 왜곡할 필요도 사실이야. 없어. 왜곡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떤 때는. 진실이 아닌 거지. 왜 우리가 진짜 이 말이 네, 맞는 것 예전에 옷장님이 어떤 설명해줬던 게 제가 생각났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예를 들면 뭐 노동자가 이제 저항하는 사진인데 그래. 알고 보면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딱 찍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굴 망치로 때리는 장면이라서 이제 그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알고 봐서 제대로 보니까 그게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망치를 든 거였는데 근데 그 사진 한 장면만 보면 그건 또 거기선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만 가지고 대충 맥락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비슷해요. 네. 맥락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맥락을. 그 사진도 아마 그런 걸 거야. 네. 공격하는 사진처럼 보이는데 알고 그 보니.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사실은 공격을 막는 것 뭐 방어하는 이런 식으로 사진.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1%래요. 그 말을 가지고 한국 신문하고 외국 신문이 다르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는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 그나마 맞아요. 네, 봤어요. 우리 삶은 힘들지만 맞아. 어쨌든 지표상 한국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다. 그 경제 성장률 이거 세계 최고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게 외신의 보도인데 한국에서 역대 최악. 역사적으로 본 거야. 한국에서 역대 마이너스 1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조선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니 그 바로 그거야. 뉴스 봤는데 마이너스 1% 하고 근데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세계에 더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15%야 마이너스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 잘 유지했나 이제 이게 주된 얘기였는데 다른 신문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처럼 이렇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례를 들어서 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맥락을 바꿔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개소리의 진짜 그 정의는 진리에 관심이 있냐 없냐.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찌 됐건 아까 그런 진짜 맞아. 반대말을 해야 돼. 긴장도 해야 돼. 그 사진의 예를 보면 그 사람은 전체를 알아. 사실 모른 척해. 그게 방어인 걸 알아. 그치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야 이것만 봐, 요것만 봐, 요거 보면 얘가 지금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하고 자기도 알지만 거짓말하는 건데 그 개소리하는 사람 상관없어. 그냥 대충 보고 중요 안 해. 진실 알아. 아 그래 알고 몰랐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막 과장하고. 과장하고.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그러니까 거냐. 이 망치. 퍼날라.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것에 관심이 있고 이걸 신경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거를 어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개소리 같아요. 재밌네요. 그렇죠. 은근히 달라. 그죠? 1도 차인데 그래서 제가 읽다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읽다가 그래도 이분이 뭐, 배운 분이네? 배운 분이야. 이 사람이 다 개소리는 아니군. 약간 이런 분들 교수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왜 은퇴를 하셨나 몰라. 리서치를 제대로 했어. 그래서 초반에 힘든 이유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찾는 때 지루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례 맞아요. 들고 언어 얘기를 분석을 막 하시니까. 뒤에 철학까지 가는데 솔직히, 거기가 저는 이제 또 제가 철학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진짜 응.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 다 힘들었던 그 부분 힘들었어요, 아니요? 힘들었죠. 그쵸? 피곤해요. 너무 위안이 빨리 얘기하지 왜 이 얘기 자꾸 하나 드냐고. 근데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관인데 초기에는 남 얘기를 계속 해야 돼. 선행연구. 앞에 했던 거, 남이 기존에 아, 했던 그래. 얘기, 용내 연구를 근거를 쭉 다 하다가 다 했는데 이때까지 연구해서 이 말은 안 나왔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다고 뒤에 쓰는 거야. 근데 이건 클리셰야.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 누가 뭐래? 그러니까 앞에 좀 쉽게 해 주면 되잖아. 왜 이걸 습관. 근데 아니, 이 정도면 분석 철학자가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만화책이에요. 되게 에세이 같은. 이거 만화책이야. 본인은 그렇구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야 진짜야? 오. 근데 이게 되게 옛날에 쓴 책이래요. 뒤에 그 다른 교수가 다른 서울대 철학 교수가 쓴 걸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 옛날에 한 30년쯤 썼고 됐나? 그리고 2000년대에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응한 거지. 시대가. 여기 이제 그럼 철학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럼 개소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이 되는 거냐면 진리에 관심 없다 그랬잖아. 네. 진리가 있다는 쪽이 플라톤이에요. 전통 서양 전통을 보면 진리는 있다.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기독교인은 진리가 있죠. 네. 신, 예수님.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 이데아.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전통이고 서양 전통이에요. 서양 전통은 항상 진리가 있어요. 있다고 믿고 살아온 게 지난 과거사예요. 근데 이 개소리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회의주의라고 해요. 회의주의는 진리가 없다. 혹은 진리는 다양하다.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자기의 진리다.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해야만 개소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회의주의랑 그 진정성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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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2페이지 그래서 그거 맞아요, 그 맞아요. 2페이지 하려고 그래서 앞에. 회의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 진정. 진정성 있는 감정 담아. 연기자 같은 그렇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 태도. 그러니까 회의주의자한테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태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정성은 무의미해요. 그렇죠. 내가 본 걸 말하는 거니까 네, 네. 하나님 계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 이 회의주의자가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진짜 있는 것처럼 어. 이게 회의주의자의 태도예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 진짜 왜냐면 어떤 분들이 막 부흥사가 오셨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멘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와서 오늘 뭐 좀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어떤 분이 와서 점잖게 대기하고 가면 맞아, 맞아, 심심하고 맞아. 맹숭맹숭하고 뭔가 들은 것 같지 않고 진짜 은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진정성에 마음이 그래.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죠. 일단은 저희 어머니도 일단은 막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엄마 태도.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울잖아. 울잖아 지금. 그게 단 거야. 야, 너 너무 왜 니네 불쌍하잖아. 어머니 그럼 어머니 아빠로 지금 할래. 사실이야? 그러니까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우리 그래 정말 이 태도를 봤을 때는 믿어지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는 이 태도에서 우리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잖아. 왜냐면 정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없는 것. 그럼 유일하게 진정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득은. 그러니까 그것에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음. 이게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떤 주객이 전도되면서 진정성이 가장 큰 가치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진정성 있는 태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웅변술이 발달해요. 그렇죠. 아 자신 있는데 나. 그래서 이제 고대에 플라톤 있는 시절에 라이벌이 누구냐면 회의주의자들이었는데 그게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은 애초에 진리가 확정돼 있지 않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승부수는 뭐냐면 진정성과 논리예요. 논리는 진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거든. 말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설득력을 키우는 학원들이 그렇게 흥황을 했대. 그걸 보다 못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근데 되게 매력적이긴 하다. 왜? 아 왜냐면 뭐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왜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또 악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하나의 그렇죠. 절대 무너질 자기 수 권위로 딱 네. 잡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깨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면 절대적인 그 진리를 밀어붙이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회의가 들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건 진리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라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논리가- 그럴 바에는 우리 개소리하고 살자가 낫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이것도 바에는. 너무 극단이다. 아니 왜냐면 이때까지 나도 믿고 살았어. 어. 플라톤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플라톤이 거짓말쟁이였어. 어. 그러느니 그럼 진리도 차라리. 없네. 그렇지. 그럴 바에는 회의주의자로서 예, 회의주의 어디도 빠지는 믿지 거죠. 말고 그냥 재밌게 살자. 웅변이나 하면서 예, 예. 논리나 팔아먹으면서. 근데 이게 그리스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태도예요. 네, 그럼요. 신자들은 있다고 믿고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진리에 기반해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밖에는 세상을 일반적인 통용할 수 있는 가치는 진정성밖에 없어진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진정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우리가 왜 사랑이 너무 뻔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믿는 것처럼 사랑은 근데 사실 정말 뭐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도 근데 진정성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저는 또 진정성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사이다를 느꼈던 게 요즘은 어디를 가나 그렇지. 진정성을 그렇지. 요구받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택배 기사가 너무 과로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날이 생일 전날이었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상주인 아내를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가 너무 허탈하니까 막 헛웃음을 지으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막 진정성 없다고. 근데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남편이 피해자답지 않은 죽었는데 거지. 피해자답지 않은 그러니까. 거야. 그런 피해자답지 피해자스러움, 않은. 그런 진정성,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진짜 사실보다도 더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그런 헛웃음이 아닌가. 굉장히 충격받을 때 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어이없으면 눈물도 안 나고 맞아요. 오히려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고 요구받는 세상이 됐네. 진짜 사실보다 팩트보다. 그래서 요의 철학적 분석은 이제 회의주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실제론. 요 계열의 철학적 기반 속에서 개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회의주의자들한테도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개소리 소리가 하는 개소리가 돼버리니까. 아니 맞아.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회의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럴 수 선을 있죠. 안 넘는 당연히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진짜 네.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해서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똑같이 도매급 치고 있다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프랭크 퍼트는 네. 사실은 회의주의자가 아닌 거야. 그쵸. 이 사람은 네. 실제론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뭔가 있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로 보면 종교인 같거나 아니면 뭐 예를 철학자라 들면. 하더라도 실제론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 굉장히 빡빡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예. 사람이 또 약간 그 회의론자들한테 그 뒷박을 하는 이유가 회의를 할 뒷박. 거면 진짜 가짜 없다. 그래 좋다. 회의주의일 수 있다. 근데 왜 너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렇게 믿고 그럼 너의 그거 감정, 자체가 허상이다. 너의 어. 진정성에 호소를 하느냐. 절대. 아. 그 사람들은 그 진정성 진정성이 자체가- 자신의 진리라고 네, 믿고 네, 사는 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판도 거기에 또 이 있다고. 비판이 또 있죠. 그렇죠. 뭐냐면 그래 네가 기반하고 있는 그 진정성 이제 자신에 대한 그렇지. 진정성인데 이 사람 또 이제 프랭크 퍼트의 주장은 인간이라는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불안정하냐. 존재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질문이 진리일 있어. 수 전 없다는. 철학을 모르니까 잘. 회의주의자들은 다 개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잠정적 회의주의자들이거든요. 네. 일반인이라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진리에 헌신하지 않는 한 다 회의주의자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세상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이 있다고 믿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저 각자의 진리가 있겠거니 그렇지. 예. 하는 게 회의주의자라면 그 사람한테 이 프랭크 퍼트의 주장은 너무 비난이지. 그럼 내가 하는 게 개소리고 그렇지. 너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럴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럴 수 궁금하더라고요. 있죠. 왜냐하면 회의주의자들도 다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그럼요. 회의주의자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타당한 분명히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개소리 취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진짜 개소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론자와 그리고 막말로 신앙인들 중에서도 개소리하는 사람 얼마나 맞아요, 많죠. 맞아요. 자기가 믿는 분명한 진리를 이용해서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더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근데 자기가 알까? 자기가 알면 사입이고 그렇죠. 알면 모를 것 거짓말이고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개소리. 모르니까 개소리를 한 사람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죠. 모르니까 이 용감한 거죠. 진리의 토대 위에 섰다는 그 영역조차도 죽어버리겠다 진짜. 그리고 그걸 알았는데 잘 까먹었을 모르는 수도 있어. 아, 그렇죠. 사실 진짜. 우리의 말은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맞아. 때는 지금 내가 개소리의 범죄에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진리라고 믿고 말았다가 어떤 때는 또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그럼 우리 자기가 알고 있거나 실제 겪은 개소리 이야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거요? 그거는 가만 있어봐. 그거는 좀 이따가 요 책 얘기하다가 지금 책 얘기만 하고 일단, 일단 그래서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회의주의 때문에 회의주의 때문에 그렇다. 반실전론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반대편 반박도 있다. 회의주의자의 말을 다 개소리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회의주의도 나름대로 거기도 뭐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제 저자의 입장은 아까 처음에 우리 저 꼬조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이분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거짓말은 진리의 권위에 있지만 개소리는 진리와 무관하다. 그래서 진리의 최대의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다. 마치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이건 이제 해제에 나오는 추가 설명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개소리에 대한 대안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문제는 2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의 실제와 대안들은 이따가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짜잔. 진짜로 마칩니다.